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땅꾼학개론 제31편인데 새만금 돈 10,000원으로 배우는 토지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해드리나, 이 강의하는 오늘 날짜가 2020년 2월 9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제 제자가 이번에 전라남도 영광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면서 교수님 새만금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좀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게 아까워가지고 오늘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는데 와라 그랬더니 또 많이 오셨습니다. 한 20여 분 조금만 와라 라고 그랬는데 모셔놓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만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같은 PPT 자료가 있죠. 이 화면이 자그마치 몇 쪽이냐면 약 한 140쪽 정도 됩니다. 140쪽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강의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약 20분에 걸쳐서 단칼에 새만금이 뭔가를 요약을 해서 제가 약 20몇 장인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한 자료를 보시고 27장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어떠한 자료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갖다 보시고, 요게 뭐냐면 저희 회원들 총남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10,000원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서비스해 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뭐 요것 때문에 잠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을 보세요. 전라북도를 분석을 하거나 또 새만금을 분석했을 땐 제일 먼저 새만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새만금 고속도로, 완주 혁신도시, 그 다음에 서해안 제2고속도로, 이제 이게 익산까지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서울 문산에서 출발하는 그 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익산 왕궁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 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호남선 KTX, 이것이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미쳐질 건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27장을 압축을 하다 보니까 약 140쪽을 갖다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군산 그림은 무조건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김제 그림은 뭐냐면 에너지 벨트에다가 농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안 그림은 관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안에 땅을 찾는다, 관광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김제 그러면 배후 관련된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최첨단 농업과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주축을 군산을 갖다 놓고 보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만금 지역에는 이와 같은 축이,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3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축이 또 3개 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 석임제에서 동서축으로 신포까지 나가면서 이것이 새만금 고속도로가 되고, 이 축이 동서 이 축인데 이게 신시도에 바로 어디냐면 새만금 신항하고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옥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신포를 거쳐서 그 부안의 개화면에, 여러분들 매립지 아시죠? 개화살, 여기 가는 게 이 남북 이축에, 이게 지금 얘기하는 동시에 착공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립니다. 이제는 더 지방이 소멸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하니까는 그 수도권 이외 지역은 별 볼 일 없다, 그 택도 없는 생각이세요. 그 새만금이다라고 그러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동안 산업단지를 단 한 평도 개발을 안 해도 30년 동안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새만금 매립지예요. 그만큼 이거는 미래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보셔서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이어나가는 걸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만 같지는 않음을 여러분들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새만금에 대한 특별법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새만금을 분석할 땐 새만금 특별법이, 원래 특별법이 있었다가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13년도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바로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새만금 특별법이 어떠한 규정 내용을 갖고 있나 이거를 분석을 하고 또 새만금을 들어가서도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많은 여기를 아직도 새만금에 투자를 갖다 유인하시는 분들,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법령 자체나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검토하고 새만금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 황박사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지원 특별법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는 원형지 제도를, 원형지 제도 기억나시죠? 바로 뭐냐면 세종시에서, 그런데 최초로 원형지 제도를 도입한 거는 새만금이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도 제26조에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된다, 구분구상은 어떻게 된다, 뭐는 어떻게 된다, 라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새만금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없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이 제도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만금은 개인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국가 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바로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냐, 개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 화면 때문에 뒤에 부분이 가려져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단지, 이게 이제 단지가 바로 그 유명한 삼성이 들어오기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요거는 현재까지 2020년까지 최초의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직은 착수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관광용지, 이게 바로 전라북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부안 쪽이죠. 부안 쪽에 이쪽에서는 지금 얘기한 일부 구간을 매립해서 착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연구단지나 환경연구단지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도 또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에는 누가 올 것인가? 바로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다가 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단지에다가 이쪽에서는 중국에서 오기로 했고 이쪽에는 삼성에서 검토를 했는데, 삼성과 중국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면 새만금 아마 지금 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삼성은 포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 쪽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내용은 그리 전망은 밝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다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이 그러면 버려진 땅이냐, 그건 절대 아니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만금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되냐? 첫째, 산업단지, 국가산단을 위해서 산업단지는 어디에다가 만든다? 군산에다 만든다. 그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비응도를 갖다 들어가기 좌측변이 매립지죠. 지금 계속 흙을 갖다 놓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시도나 또 선유도나 야미도나 이러한 거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군산 관광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김제입니다. 여기가 에너지벨트입니다. 에너지벨트에서 뭐 풍력으로 간다, 아니면 뭐로 간다라고, 태양광으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쨌든 사업 추진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농업용지를 본 거예요. 이 농업용지가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비닐하우스로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네덜란드의 화해단지하고 똑같은 최신의 바로 농업용지가 공급되는 게 김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안 쪽으로 가면 관광단지라고 그러는 걸 갖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만금항인데 이 새만금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그 항구가 부산이 되죠. 부산이 약 30선석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새만금은 최종 완공되면 18선석, 부산항의 약 3분의 2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갖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 자료는 고군산 군도, 소위 말해서 신시도, 문여도, 장지도, 그 다음에 선유도, 요와 같은 섬을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연육교가 놓여 있죠. 연육교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2020년 1월 일부 준공 공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가장 최근의 자료, 제가 오늘 강연 날짜를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 오늘이 2월 9일 날짜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의 날짜를 중에서 제가 전부 검색을 하고 자료를 뒤져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남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입철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군산시예요. 이 위로 가서 여기가 이제 금강이 됩니다. 이 건너편이 장항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인입도인데,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갑니다. 이 아래로 가는 것이 야미도 이쪽으로 해서 아래로 가는 게 그 신시도 쪽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새만금항 철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옥구에서 갈라지는데 바로 뭐냐면 장항 앞으로 가는 군장 국가산단 인입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새만금항 철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철도가 있음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철도 때문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게 이제 새만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기가 군산항이라고 그랬죠.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항구로 내려가는 거고, 위에 금강, 장항 쪽으로 가는 게 산업국가산단 인입철도 갈라지는데 여기가 옥구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옥구에서 지금 얘기하는 개화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북 이축인데 이것도 착공을 조만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상황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날짜는, 오늘 강의하는 날짜는 2020년 2월 9일 날짜입니다. 이게 새만금 공항 예정제. 이 공항은 기존에 있는 군산공항 옆에 여기가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인데 이 매립지의 여기에다가 바로 뭐냐면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서 12월 27일 날 기재부에서 행정 절차를 일단은 완료를 했다. 그래서 2020년에서 내년까지 22년까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그래서 23년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으면서 26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매립지 공항 옆에다가 이게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토지와 매립지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척된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세요.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이게 새만금 신항입니다. 총 18선석 규모인데 부산항이 약 40선석이다라고 그러니까 약 3분의 2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어디냐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부산, 인천, 다음에 지금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이 세 번째 규모의 항구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새만금의 동서이축.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죠. 철도가 갈라지는 옥구, 죄송합니다. 이건 동서축이 되죠. 남북축이 아니고. 저기 지금 얘기하는 새만금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포까지 가는데, 이 신포까지가 뭐가 오게 되냐라고 그러면은 새만금 고속도로 전주에서 출발, 이번에 공사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도면을 제가 발표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남북 이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옥구서부터 시작해서, 요게 제가 잘못 썼는데 109, 209, 309, 409입니다. 착공 시작했어요. 아셨어요? 착공 시작했어요. 여기가 개화입니다. 부안의 개화살 아시죠? 개화도에서 철도가 갈라지는 옥구까지 지금 얘기하는 군산공항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남북 이축을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작년도 10월 달에 이미
협의 보상 개시가 들어가서 2단계 94필지에 대해서 저한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2023년 12월 31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한번 아직도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져서 사망금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얘기는 안 해요. 지방은 끝났어 그러는 제자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아닙니다. 지방은 많이 여러분들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지역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마침 제자가 저한테다가 이걸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놔드렸어요. 김제 지평선, 원래가 이게 지평선 산단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전문가들도 모르시는데 원래는 전북에다가 전라북도에다 공항을 만들고 했습니다. 이게 김제공항이에요. 김제공항을 갖다가 이거의 발음은 백산에다 만들기로 해놨는데 이게 88만 평이에요. 여의도보다 조금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항이 들어서 다 수용을 했어요.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매입한 땅을 어떻게 돼? 이게 그 유명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이게 80만 평이라고 그러는 게 전라북도에 지금 여러 가지 단지 중에서 그 규모가 상당한 규모인데 이 내용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라 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거는 이제 익산이 되는데 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왕국면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뭐냐면은 식품 전용 산업단지입니다. 이건 국가산단입니다. 70만 평이니까 여의도 면적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것이 거의 다 분양이 돼가지고 제2산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자료들을 갖다가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런 건 또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변산해수욕장을 제가 왜 올려놨냐면은 이 변산해수욕장은 LH에서 합니다. LH에서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낚시를 좋아하는 이덕화 씨가 거기 별장이니 어쩌니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모항이라고 그러는데 모항도 똑같이 가는데 이거는 어디냐면은 부안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게 있어. 내가 하는 사업, 부안군에서 하는 사람, LH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산단이에요. 조금 아까 국가산단은 왕국면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하는 건 20, 30점 주셔야 돼요. 부안군에서 하는 건 40, 50점 주셔야 돼요. LH가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 한 7, 80점 주셔야 돼요. 국가산단이 하는 건 90점 이상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유하는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시간에서 오시면은 이게 돈 10,000원뿐이 안 되잖아요. 오시면은 그 설명을 갖다 해놔 드리는데 이게 바로 지방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방을 분석할 때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야? 알았어. LH에서 하는 거야? 알았어. 시군에서 하는 거야? 알았어. 박준호가 하는 거야? 알았어. 라고 그러면서 그 가치가 앞으로 미래 가치를 평가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이 국내에서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이제 500편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모항이에요. 모항은 바로 뭐냐면은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하는 것을 봐보고 이게 이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모항과 변산을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에서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가치 판단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면 20, 30점 그 다음에 해당 시군이 하면 3, 4, 50점 그 다음에 LH에서 하면 7, 80점 국가에서 하면 90점 이상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개별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만금 고속도로 왜 그러냐 이 많은 거를 이걸 몇 쪽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건 시간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려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500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만금은 한 편에 약 20분이 약간 넘어갈 건데 보셔야 돼요. 자, 사만금은 심포에서부터
북촌부터 시작해서 북김제로 해서 남전주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화면까지 끝나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만금 신항까지 내려가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이미 착수가 됐죠. 이것이 동서의 2축이에요. 그 다음에 남북의 2축이 또 착수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이 착공되는데 어떻게 되냐. 2019년도 2018년도 9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 7월서부터 10월까지 지금 몇 달 전에 바로 뭐냐면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자, 요거는 착공은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현재 가서 보시면은 뭐 아직은 이제 준비 작업들 하고 계시고 그럴 텐데 2024년도 일정을 봐보면 12월 31일 날 준공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간단하면 국가에서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검토해야 될 중에 하나가 여기 심포입니다. 심포항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여기 심포리 1515의 152번지 그러니까 1515번 15-15번지를 하면은 바로 뭐냐면 사만금 고속도로가 사만금 신항 쪽으로 항만 쪽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나가면서 여기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게 이게 심포항 주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시다 보면 이렇게 해서 옛날 구심포항으로 가다가 뚝방에 매립지한 뚝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요 3번 지점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면서 주변이 어떻게 될 건가를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재 지역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가면은 웬만한 공인중개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포 내륙 항구 이게 원래가 사만금을 개발을 할 때 심포항은 폐지하기로 해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민들과 어민들의 탄원에 의해서 내륙 항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만금의 유람선에 대한 지착지가 또 출발지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심포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주변을 해놓고 요 주변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물론 저기 서전주나 뭐 이러한 IC도 다음 편 시간에 해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여러분 백산면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584에 4번지를 해놓으면은 바로 사만금 사만금 고속도로에서 이것이 어디냐면 익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이쪽 지역은 지역 주민들 보고 한번 물어봐 봤더니 이제 이쪽에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아직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번을 다음번에다가 올려놨어요. 바로 요 지번이 백산면 상정리 584의 2번지인데 요게 2020년 2월 8일 날짜 어제 날짜로 제가 요 지역을 위성 지도를 다운을 받아본 거예요. 현재 아무것도 내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요 지역에 북김제 IC가 나오는 주변 지역이구나. 그래서 주변에 농경지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단 얼마에 강의해드려요? 10,000원이에요. 이런 자료에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다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홍보를 해드려도 제 개인 영리가 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려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봐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10,000원에 이 책을 한 권을 가지시면은 이 책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책입니다. 엄청나게 제가 들을 수가 없는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 점전에 있는 이러한 자료가 수도권에 있는 자료가 자그마치 3,100건이 수록돼 있어요. 아까 보셨죠? 뭐 고속도로 갔더니 뭐가 어쩌니 나온 거. 이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자료, 전국에 있는 자료를 책으로 만든다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 한 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속도로, 노선, 조금 아까 보신 대로 지번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0곳의 인터체인지 지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시면 5년간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돈 10,000원 가지고, 왜 그러냐? 이 책이 중간에 변하죠. 아니,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 정보, 개발 정보가 바뀌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단위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고쳐주는 걸 또 책을 차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6개월에 한 번씩 오십시오. 그러면 변경된 자료를 드립니다. 그 대신 이와 같은 칼라 자료를 해드리고, 또 강의도 아까 얘기한 환지서부터 그린벨트서부터 모두 다 같이 해드리면서 단돈 10,000원뿐이 안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다음에 오시면 카페에 황막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금년도 2020년도로 해서 저희 대학의 강의를 이제 나이 때문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사실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되기 싫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놔서 10,000원만 내놓고 오세요. 그러면 칼라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리고 강의도 해드릴게요. 10,000원짜리 강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또 이 돈은 또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실력도 늘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네들, 당신네들끼리 별도로 투자 클럽도 자기네들끼리, 저 관여는 안 합니다. 제가 준 정보 자료 가지고들 모여서 분석들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